개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주위에 좋은 실천 선배님들께 연락드린 다음 실무를 경험시켜 달라는 것 외에도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까요? 막상 연락드려서 어떤 얘기를 드려야 할지 어색하기만 하고 상상이 잘 안 가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는요, 현장에서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으로 사업계획서도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현장에서 쓰고 있는 양식들을 선배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추어서 베껴 쓰시는 게 가장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면서 상상으로라도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평가도 해보시고 나라면 이런 척도를 가지고 한번 해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상 시나리오로 사업 계획서부터 평가서까지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프로그램 프개평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써놓은 것을 보고 완성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썼다는 것 자체에 감동해가지고 뽑게 될까요? 후자예요. 네. 여러분들도 책 같은 거 저자 같은 사람이 만약에 주면 그 책 다 읽어보고 평가해요? 아니 너 따위가 책을 썼다니 이것 자체 놀라워해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대부분 냄비 받침으로 쓰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의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아무도 현장에서. 물론 도움은 되죠.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하기에는 실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써보시고, 그런데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공문. 각종 공문서 양식들 중에서 선배님 이 중에서 주로 쓰시는 게 어떤 거예요? 라고 해서 내부 기한, 외부 발송 공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받아서 내가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연습했던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이건 너무 창피한 것 같아. 너무 조그만 것 같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직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책을 낼 때 이렇게 단행본으로 내려고 그러면 결국 편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행본까지 못 낸다 하더라도 단행본이 나왔으면 단행본에다가 더하기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본하세요. 두께가 이만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 다 안 읽어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는 것이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하면 취업했다 하더라도 공문을 써야 될 때는 어느 걸 찾으면 돼요? 내가 써봤던 거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보면 될까요? 라고 상사분한테 한 번만 구두로 보여드리고 하면 그래도 실제로 실무 능력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었던 서류들 한번 쫙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이 막 발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소감문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내 깨달은 점 같은 걸 써서 그것도 첨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교수님 수업 들으시잖아요. 수업 들은 것에서 내가 깨달은 점 같은 것들을 또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넣는 거예요. 사회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근데 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현장 선생님들 찾아뵙는 거예요. 찾아뵙는데 각 분야마다 훌륭하다고 동료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추천한 분을 제가 찾으러 온 거라고, 찾아뵈러 왔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잘하시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걸 제가 묶어서 제본하려고요.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 가면 부담되니까 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습 동아리,
현장 학습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한 5명이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기관에 가가지고 선배님 실천 어떻게 잘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1시간만 좀 시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면요, 여러분한테도 유익하지만 선배님들도 어떨까 하느냐면요,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나서 이야기하고 신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또. 그래서 그렇게 찾아뵙고 이야기 듣고 하는 내용까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서류, 그리고 각종 세미나 지식 정보와 관련된 거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인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여기다가 넣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 있죠. 꼭 필요한 지식 정보, 실무, 그리고 인맥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내용으로 다 넣으시는 거예요. 예. 두꺼워도 돼요. 예. 그리고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냈더니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는 기관이 만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워해야 돼요? 나랑 안 맞는 곳이에요? 안 맞는 곳이에요. 예. 어차피 나는 전국에서 몇 군데밖에 못 가요? 한 군데밖에 못 가요. 그러면요, 나를 알아줄 만한, 준비된 사람을 알아볼 만한 곳 한 곳만 있으면 되죠.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취업할 때 조급해가지고 아무 데나 가면 절대 안 돼요. 아무 데나 가는 순간, 아무나 취급받아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외국에 갔다 오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 어느 분야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고 사회복지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해외 사회복지 수업을 듣고 오는 것이 나중에 사회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본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저게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 기법과 지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맥락이 있어요.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무를 하는 제너럴리스트가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안 하더라 라는 얘기가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왜요? 학력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니까 현장에서 실무를 뛰는 것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학력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것 자체를 자꾸 싫어하게 되고, 미국에선 특히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는 아니잖아요. 스페셜리스트로 가면 갈수록 지역사회로 나가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심리 임상상담을 하는데 자꾸 선호하는 경향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를 하다가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페셜리스트로 가려고 하지 제너럴리스트로 남으려고 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예 대놓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가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학력이 높은데 나는 여기 남을 거예요 라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초광역 학문이에요. 영어로 보면 소셜 웰페어를 이루는 거죠. 근데 제가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를 계속 왜 쓰냐면 소셜 웍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사회사업이었고 소셜 웰페어는 사회복지였기 때문에 영어로도 한글로도 이게 구분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사업도 사회복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셜웍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회복지 실천하고 있고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영어로 소셜웍을 이야기하는 건지 소셜 웰페어 폴리시를 이야기하는 건지, 게다가 우리나라가 1986년인가 그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3가지를 다 지칭하는 초광역 학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만약에 공부하시는데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고 들어오셨다. 그러면 복지기관에서 일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국가정책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쪽을 다루게 되지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으로 들어오는 소셜웍을 다룰 가능성이 별로 없고, 미국의 소셜웍을 배우러 가시면 미국의 소셜웍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듯이 전부 다 개인 임상 심리 상담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의 사회사업이 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개업사회복지사도 있죠. 그런 걸로 보면 조금 맥락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미국의 사회사업은 환경 속의 개인 중에서 개인에 좀 더 많은 방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공산당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각 분야의 사회주의자들을 대부분 다 몰아냈었어요. 그러면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소셜워크도 환경 속의 인간, 그래서 인보관 운동과 자선조직협회가 있었는데 주로 무슨 계열만 명맥이 살았냐 하면 자선조직협회, 즉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만 살아났지 인보관 운동 같은 개념들은 중간에 맥락이 끊어진 이유가 미국 사회 전반이 사회주의자를 처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셜워크를 공부하시면 주로 개인 중심으로 배울 가능성이 높은 비율이 있어요. 대신에 유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면 반억압적인 사회사업 말고 인권 중심의 실천, 권리 중심의 실천 이런 쪽으로 배우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느냐 유럽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경제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사회사업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주로 교수님들이나 학문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배워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현장은 지금 무슨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현장에서 당장 못 써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잘못 가르쳤거나 현장과 현실과 이론이 괴리됐거나 이게 아니고요. 서로 좀 영역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포커스가. 이론과 현실은 항상 맞습니다. 예, 맞는 거예요. 단지 초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초반에는 열정을 가지고 사회사업 실천하지만 금방 소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소진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복지 가치관과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실천할 수 있었던 사회복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생태체계 이론 배웠죠? 들어봤죠? 예. 거기 보면은 개방체계, 폐쇄체계, 인풋, 아웃풋, 트루풋, 그 피드백 있죠? 그 개념으로 설명해 볼게요. 저한테 내재적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산출하면 그런데 투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산출을 냈어요. 산출을 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반응, 피드백을 주어서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돌아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 지속 가능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진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투입도 안 해요. 그런데 소진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지기관에도 안 내보내면서 은퇴할 때까지 즐겁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가능하면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에너지 투입을 안 노력해도 즐겁게 살 수 있죠. 대신에 여러분처럼 동기가 높고 가치관이 높아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크다는 뜻이에요. 산출이 크다는 뜻이에요. 산출이 큰 사람은 곧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요, 가치관과 동기만으로 지속될 수 없어요.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피드백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드백 고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실천한 것에 대해서 뜻있게 하려는 동료로부터 선배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것이 에너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 잘하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아까 네 가지 요소 중에 인맥. 그 인맥은 선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배를 통해서 누구를 갖게 되는 거라고요? 좋은 네트워크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실천했었던 것들을 기록했더니 선배님이 그 밑에다가 동료들이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사회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 뜻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저도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하고 교류도 해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정보원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정보원은 아니지만 다르게 실천하시는 뜻있게 해보려고 하는 선생님들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 근데 책은 남겨주신 분 그래서 책 읽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대화는 못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분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한 실천에 대해서 공유해야 돼요. 창피하다고 공유 안 하면은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도 없어져요. 그래서 창피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글도 쓰는 거고, 그래서 창피해도 유튜브에 공유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책도 쓰고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고 해서 쓰는 거예요? 피드백 받으려고 쓰는 거예요? 피드백 받으려고. 예. 그래서 산출을 계속 내시되 그걸 공유함으로써 피드백을 받으면 그러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해지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 정보를 통해 사회사업에 대해 배우고 활동했던 학생입니다. 사회사업 가치에 깊이 공감하고 뜻있게 실천했던 선배님들도 저도 사회사업 실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조직은 자리가 쉽게 나지 않고 다른 기관을 찾아보려 할 때 색깔이 강하면 기관이 부담스러워 뽑히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관과 가치가 조금 다르더라도 업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뜻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 사회복지 기관을 다니고 만나시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여기서의 저의 해법은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확신하고 계시는 사회사업 이거다, 뜻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더닝크루거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요, 모를 때는요, 자신감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 알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하늘을 쭉 쳐요. 그래서요, 세상이 이치를 안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나오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감과 실제 지식이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고 사회사업 뜻있게 했다 하더라도 요 단계예요, 요 단계예요? 요 단계예요, 요 단계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사업이 전부예요? 아니면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그래서요, 가능하면 기관과 가치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곳 가세요. 거기까지 가셔도 돼요. 조금 달라도.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쪽에서도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쪽에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아는 거는 극히 더닝크루그에서 보면은 책 한 권 읽은 확신 있는 범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가셔도 돼요. 대신에 가신 다음에 뭐 하시면 안 되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선배님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새로운 사업 맡았잖아요. 새로운 사업 맡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뜻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고치지 말아야 돼요? 고치면 안 돼요. 뜯어 고친다는 뜻 자체가 선임자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잘했다는 뜻이에요. 못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선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임자가 팀장이야. 그 팀장님이 그 직원이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2년 동안 열심히 했던 거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막 이름까지 바꿔. 그러면은 예뻐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겠어요? 미워 보여요. 그래서요, 일단 기관에 들어가면 조금 가치관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들어가되 일단 들어가고 나면 내 거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그 기관의 강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간의 강점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점점 겸손한 것, 자기 성찰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지금 학생 때는. 그렇게 하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조금 다르면 괜찮아요. 그렇게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조직이면 저는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관을 자주 다니며 사회복지 관련 책을 찾으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인터넷에 추천할 책을 주로 읽습니다. 그렇게 되니 블로그마다 추천할 책이 너무 많아 선택을 잘 못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요 책을 읽고 요 책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맥락들을 좀 더 깊게 알거나 확장하고 싶어서 읽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따라서 읽어요, 저는. 즉, 제 지식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만큼 거기에 맞는 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맥락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똑 떼가지고 여러분한테 추천해봤자 그 맥락과 다른 맥락을 여러분들이 경도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책이 제가 느꼈던 맥락들을 여러분이 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할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추천 책을 안 해요.
책 별로 추천을 안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은 다 개별적 존재라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복지정보원 외에도 뜻있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조직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학교의 선배님 중에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는 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잘한다고 추천받아가지고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꺼져 뭐 이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복지계가 훨씬 더 발전하려면 사회복지정보원 하나로 획일화로 가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정보원 계열의 것도 있고 다른 계열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계열은 주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선배님들이 활동하시는 각 영역별로 대표 선배님들을 한 분씩 찾아가지고 그래서 만나보다 보면 그분들이 자신이 소진되지 않는 아까 투입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모임들이나 있어요. 그 모임들을 가지고 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요즘에는 주로 페이스북으로 많이 만났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 안에서 자기의 실천을 공유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현장 선생님들이라서 제 친구들을 보세요. 제 친구들이 보고 제 친구들이 무슨 글을 남기는가 보고서 마음에 들면은 팔로잉하고 친구 신청하면서 양원석 페이지를 보고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해주면 최소한 차단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찾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도 제가 생각하는 것일 뿐 다른 경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방향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찾아서 우리 꼭 현장에서 만나요.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소진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회사업가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